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읽고 나서 들어야 되는 생각들이 좀 있죠. 만약에 아무 생각도 안 난다. 그냥 여기 뭐 그냥 문제 일반적인 조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좀 교정을 해야죠. 그런 부분들은. 자, 일단 3차 함수라는 조건이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죠. 다항함수라는 조건은 상당히 사실 기분이 좋은 조건입니다. 물론 이제 문과는 뭐 3차 함수, 그러니까 다항함수밖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뭐 그닥 감흥이 없겠지만 특히 이과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3차 함수 정도면 뭐 아주 쉬운 함수니까. 어쨌든 다항함수가 나오면 떠올려줘야 되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죠. 세 가지의 조건? 뭐 세 가지 해결법?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미정계수법이 있죠.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을 써야 됩니다. 미정계수법을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일단 전구간 연속이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이라는 거. 전구간 미분 가능이다. 이 세 가지를 항상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여기서도 뭐 쓰입니다. 뭔가가. 그리고 F2의 지금 최소값을 물어봤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갸우뚱하게 만드는 사실 질문인데, 왜 그러냐면 어떤 함수에 정의역이 있으면 함수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지? 2를 넣으면은 어떤 값이 나와야 되잖아. 그냥 고정된 값이. 근데 최소값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 fx 자체가 고정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얘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개수 중에서 결정되지 않은 개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1번을 쓰겠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 거지. 이 생각이요, 약 5초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는 도중까지 다 합쳐서 5초 안에 이런 생각이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21번을 풀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됐죠? 얼마나 본인이 아니란지를 좀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족권을 보면 이제 확실해지죠. 1번을 쓰겠다라는 게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fx를 이런 식으로 이제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개수는 모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함수가 이제 움직이는 함수, 즉 개수가 결정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개수가 하나로 정리가 될 겁니다.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될 거예요. 뭐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그럴 것이다. 뭐 평가원이 지금까지 해온 걸 보니까 이 A, B, C가 뭐 A에 대해서 정리가 되든 B에 대해서 정리가 되든 그거는 뭐 자기 마음이죠. 어쨌든 한 문자로서 정리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나다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두 개의 문자를 하나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보면은 F0과 F'0이 같다. 0에서의 함수값과 0에서의 미분계수값이 같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는요, 일단은 얘를 직접 이제 미분을 해보면은 3x제곱에 2ax 더하기 b 이렇게 되고, f0의 값이 c고요, f'0의 값이 b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거는 이제 b와 c가 같다라는 거고, 뭐 b로 통일할까요? b로 통일하면 여기 b였지? 맞죠? b였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에서 이제 문자 하나가 줄었습니다. 됐죠? 클리어. 그 다음에 다조건을 보면 다조건으로 뭐 또 문자가 하나 정리되지 않겠어요? a와 b 사이의 관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보면 근데 이 조건이 메인인 것 같아. 그지? 딱 봐도 이 조건이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 조건을 분석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보는 게 사실 이 문제의 메인 같고, 마이너스 1 이상인 범위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f'x보다 크답니다. 이상이래요. 크거나 같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법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상황이잖아요, 이미.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써야 돼요. 그냥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조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적인 파악을 뭐 해석학적으로 의미적인 파악을 조금 해볼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말자는 거죠. 일단 가조건에서 미정계수법으로 가자고 확실하게 이제 인디케이션 뭐라 그러죠 그런 걸 뭐 지침을 줬기 때문에 이제 나조건에서도 그냥 미정계수법으로 밀고 가는 거야. 그냥 이 상태로 밀고 가는 거죠. 밀고 간 상태에서 이제 BC가 같다라는 게 나왔고 이 정도까지 정리된 이상 다조건에서도 그냥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미정계수법을 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근데 항상 이제 부등식 우리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 뭐 이과는 방정식과 부등식 배웠지만 뭐 그런 거 할 때 뭐 안 배운 문과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학교 때 배웠든 고등학교 때 배웠든 어떤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풀더라도 이렇게 우변을 지저분하게 남겨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다 넘기게 돼 있어요. 우변을 0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x3승 a-3의 x제곱 플러스 b-2a의 x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얘가 1 이상인 범위에서 반드시 요거를 이제 만족을 시켜줘야 된대요. 이런 3차 함수가 마이너스 1 이상에서 이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극소가 언제 나오는지를 찾는 거죠. 즉 이제 최소가 언제 나오는지를 찾는 건데 생각을 해봐. 봐봐. 3차 함수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경이 이렇게 생겼죠. 그런 상태에서 어디 이상의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라고 하면은 어디 이상 하면은 뭐 여기에서 여기 이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설마? 그럼 마이너스 1에서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증명해 주면 돼요. 근데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낼 거냐는 말이지. 응? 이런 식으로 안 낼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낼 거냐면 한 마이너스 1이 이쯤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반드시 이제 최소값이 어디에 생기게 돼 있냐면 극소에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극소에서 생기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는 이렇습니다. 극소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이제 만들어서 써줘야 돼. 근데 여기서 극소점을 어떻게 찾을 거야? 여기서 극소점 찾을 수 있겠어요? 자, 일단은 여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나 조건을. 지금 우리가 쓴 게 얘를 이렇게 넘겨서 이제 뺐기 때문에 fx-f'x예요. 지금 이 식이 정확히 요 식입니다. 자, 근데 f0 빼기 f'0이 0이죠. 그지? 얘는 곧 얘 자체 x값에 0을 넣었을 때 이제 0이라는 거고 사실상 얘가 지금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지? 얘가 제일 작아야 되잖아요. 얘보다 더 작은 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이 지점이 무조건 극소라는 거예요. 이 판단이 이 문제의 키였습니다. 이 판단을 하면 이 문제를 푸는 거고 이 판단을 못하면 못 푸는 문제였어요. 딱 여기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시작도 못한 사람들은 전혀 뭐 이제 공감이 안 되는 내용의 얘기지만 이제 어느 정도 뭐 3점 4점짜리 웬만한 건 다 풀 줄 알고 유형 아카데미 완벽하게 했고 뭐 이런 상태에서 문제를 본다면 이 지점이에요. 딱 갈리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얘를 생각했는지 못했는지. 왜냐면 지금 나 조건을 이미 쓴 상태에서 식을 정리했기 때문에 나 조건을 그냥 버리고 간다고. 그게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나 조건 나 썼잖아. 뭐 나 조건이 한 번 더 쓰이겠어? 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는데 이제 그런 관점을 깨고 도저히 다 조건에서 이제 진전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봐주는 거죠. 됐죠? 어쨌든 그래서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얘를 미분했을 때 즉 3x제곱 이렇게 되고 b-a 이렇게 됐을 때 얘의 근이 이제 0이 된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도함수잖아요. 얘의 도함수입니다. 얘를 뭐 다른 함수로 두자. 얘를 뭐 예를 들어서 gx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g'x인 거예요. 그럼 극소 지점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제 도함수에서의 함수값이 0이 돼야 되죠. 뭐 반드시는 아니긴 한데 얘가 지금 3차 함수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원래 그냥 일반 함수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이죠. 이런 것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바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서 0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G'0이 0이다. B-2a는 0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럼 뭐 a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그럼 여기 2ax 더하기 2a 이런 식으로 이제 fx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됐지? 선생님 다 안 구했는데 왜 최종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면은 처음부터 전혀 이해를 못하고 듣고 있는 거죠. 그치? 처음에 얘기했었지. 한 문자로 정리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출발을 했죠. 실제로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가 되네요.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F2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럼 2를 넣었을 때 어쨌든 A에 대해서 정리될 거란 말이지. 근데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는 A에 대한 범위가 설정이 된다라는 거고, A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모험을 떠나야 됩니다. 어디에서 A의 최소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을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얘죠,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상인 범위에서 이렇게 이제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해준다는 얘기는, 이제 함차 함수는 항상 요 앞에 극소점과 같은 함수값을 가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적어도 이 앞에 있어야 된다. 요 조건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여기 극소점이 이제 0으로서 극소였잖아. 그치? gx라는 점이 gx 어디 있어? 여기가 이제 gx, g0이 0이잖아요. 0으로서 극소였잖아. 그럼 이제 0 되는 값, 그죠? 0 되는 값. 요 지점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함수값의 범위를 쓸 수 있는데, 좀 더 심플하게 쓸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을 넣은 gx에 마이너스 1을 넣은 이 함수값이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치? 뭐 이 전 지점에서 그런 값이 나올 수는 없잖아. 그쵸?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써서 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여기에 요 식에. 그리고 아까 b가 2였으니까 여기가 없어지죠. 마이너스 1 더하기 a 빼기 3이 얘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a가 4인가요? 4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식이 정리가 되고, 여기다 써놓읍시다.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F이죠. F2는 8, 4A, 4A, 2A 이렇게 돼서 10A 플러스 8이 됩니다. A가 4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48 이상이죠. 즉 48이 가장 작은 값임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해 줬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나 유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많습니다. 많고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조건을 한 번만 쓰지 않죠. 저기 나조건 같은 경우에 이 조건이 이제 그냥 미정계수법에서 단순히 계수를 정리하는데 한번 쓰이고, 그 다음 뒤에 이제 이 지점이 극소점이라는 것을 찾아내는데 또 한 번 쓰이고, 그 다음 다조건도 마찬가지로 꽤 복잡하죠, 구성이. 이 부분도 따로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마지막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런 그 3차 함수의 개형을 판단으로 해서 이제 극소값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써야 되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해 있죠.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대충 해설은 됐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잘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좀 쉬운 문제들을 좀 찾아서 풀 필요가 있겠죠. 연습을 좀 많이 합시다. 자,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